편입 시작엔 편입 N.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한결입니다. 2025년 대비 독해 논리 커리큘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안내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강사 소개, 그 다음에 수업 특징, 연간 커리큘럼 소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네, 이름은 방금도 인사드렸다시피 김한결이고요. 일반 인문 편입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현재 졸업을 했고, 그 중대 영어영문 말고도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등 다수 학교의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혹시 과들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전부 다 영어영문 쪽 혹은 교육 쪽을 제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편입을 준비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영어영문학과 쪽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인문 편입이라고 제가 먼저 밝히고 들어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딱 이미지로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화학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그렇게 좋았냐라고 한다면 글쎄 정도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공부를 했어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어떤 쪽에서 약점이 있고 어디를 대충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원래부터 잘했던 분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현재는 편입N에서 독해 논리 대표 강사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뒤익학까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저는 수험 영어 쪽에 집중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입 영어라는 게 저희가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피킹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그런 걸 배우는 곳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영어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본인이 외국에서 살다 왔든 어디서 유학을 갔다 왔든 문제를 푸는 관점과는 조금 영어가 다를 겁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살다 왔던 친구들 중에서 시험을 막상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어디서 살다 와서 영어를 좀 잘한다 그래도 막상 시험 문제 보면 느낌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가속도입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는 처음에 기본이 충실해야 나중에 영어를 잘한다는 관점이 강한 사람이라서 기초를 정말 단단히 쌓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 수업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고 난다면 저희는 점차 빠르게 영어 실력이 상승하는 걸 본인들이 느끼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제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양질의 추가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 중에 있는 특히나 단권화,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 단권화집은 매년 기출문제를 몇 개씩이나 맞추고 있는 정말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단어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저랑 수업을 하면 알게 되겠지만 이 단어 단권화집 그냥 대충 던져주고 알아서 외우세요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단권화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수업에 녹여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시켜주는 그런 자료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연결사 논리집도 같이 있습니다. on the contrary라든지 however라든지 여러 가지 문맥을 결정할 수 있는 연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논리를 정리해둔 그런 자료도 무료로 배부가 되고요. 마찬가지 논리 독해에서 빈출되는 구동사도 함께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런 추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질의응답입니다. 뭔가 하나가 지금 넘어갔는데 학생 시선에 맞춘 진심 어린 질의응답을 약속드립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제가 화학공학과 쪽에서 영어영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엄청난 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모르는지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엄청나게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 시선에 맞춘 진심 어린 질의응답을 약속을 드리고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릴스도 올라와 있으니까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놀러 가셔서 이런 단어 잘 외우기 도와주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언제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소개입니다. 하나씩 볼 건데, 자, 1, 2월 수업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독해 수업을 듣든 논리 수업을 듣든 공통 과정입니다. 한글리시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플로우, 웨이브, 서핑, 파이널 랜딩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강좌들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쌓고 흐름을 한번 탔다가 이제 웨이브 파도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파도들, 높은 파도 한번 만나봤다가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곳에 잘 정착하시면 됩니다. 이런 바램을 담아 만든 과정 이름들이고요. 각각 간단하게 옆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씩 따로따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2월 한글리시입니다. 시중에서 출판되어 있는 책이고요.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이 책은 문법을 근본적인 이해로, 해석은 영어 어순 그대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케이스라 문법에 대한 그냥 생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로 바꿀 수 있을까 합격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얻어낸 모든 정보를 이 책에 녹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봤나요?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뭐 이런 것들. 뭔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싶은데 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겠죠. 이 교재는 제가 문법은 이해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서는 아니고요. 해석이 중점인 교재예요. 우리가 뭐 논리를 하든 독해를 하든 어떤 영어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과정 중에 솔직히는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강좌예요. 그래서 문법은 다시 한번 이해, 해석은 영어 어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안에 있는 자료들은 편입 기출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관학교, 수능 기출 등 양질의 문장을 발췌해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로 수업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영어 어순 그대로 문장을 읽냐?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딱 마주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자, 우선 단어를 보자마자 단어가 좀 이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단어는 쉽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정도죠. 광합성, 과정이다, 식물, 변환한다, 비대너지 뭐 등등등등 쭉쭉 나와 있는데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문장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에서는 뭘 통해 영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어떤 뭐냐면 이를 이런 식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쳐둔 친구들을 조사와 추임새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자리에 어느 추임새가, 어느 조사가 들어갈지를 수업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냐? 한글은 조사랑 추임새를 바탕으로 단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단어와 어떤 사이에 무슨 추임새, 무슨 조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우리 한국식 뇌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어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도 제가 해석하는 방식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3, 4월입니다. 플로우 과정이고요. 이때는 모든 유형에 대비하는 유연한 편입영어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때는 전치사 특강도 약 4월쯤에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 유형별로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제시하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독해에선 이렇습니다. 요지, 주제, 제목 등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보이는데 이 각자 유형별로 가장 경제적인 풀이법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물론 문제풀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풀이법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3, 4월 초반 단계에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문해력 향상에 집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에 많이 절여져 있다 보니까 문해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경제적이야 라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글을 전부 다 읽으면서 문장별로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구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해력 향상을 꾀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다음 논리입니다. 논리도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웜업 혹은 뭐 역접이 뭐냐, 순접이 뭐냐, 멀티블랭크는 어떻게 푸냐, 독해형 작문 논리는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론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단계에서 계속 말할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빈칸을 완성한다. 자, 그럼 딱 읽고 누가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애인과 함께 부산의 호텔에 놀러 갔다. 이날 부산 A 호텔 하루 숙박 가격이 200만 원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빈칸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기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잠깐 일시정지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뭐 비싸다일 수도 있고 값싸다일 수도 있고 값싸다는 조금 부럽네요. 뭐 어쨌든 너무 과하다, 뭐 엄청나다, 뭐 고급지다 여러 가지가 나왔을 수 있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문장에 대한 답은 무조건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당연하죠. 본문에서 지금 제시된 정보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을 넣은 거기 때문에 오답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두고 이 단어를,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뭐 당연하게 쉬운 수업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 답 이외에 다른 걸 생각했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제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싹 다 바꿔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6월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 때 보게 될 빈출 테마들을 다 저랑 보게 될 거예요. 뭐 철학, 과학, 시사, 예술 딱 봐도 하기 싫죠? 근데 어쩌겠어요. 나와요. 저랑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정보 타겟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장을 볼 때 놀랍게도 본문이에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서 들여쓰기한 디테일 보이시죠?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동일한 힘을 줘서 읽으면 정신적 피로도도 높고요. 시간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훑기는 훑되 어디에 집중해서 읽는 것인가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알고리즘이 정립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정보만 집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 멋지게 문제 잘 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발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5, 6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플로우 단계를 거치며 얻은 유형별 풀이법의 종합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빈출 테마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벌써 이름만 봐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함께라면 딱 필요한 만큼만 가장 쉽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저도 이과에서 문과로 와서 지금 문과생이지만 아직까지 그 효율을 추구하는 이과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만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자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를 저랑 공부하게 된다는 거. 7, 8월 달 서핑입니다. 여기서는 고난도 빈출 테마를 다독을 통해 체화시킵니다. 다독이 정말 저랑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지금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잡담을 그리 즐기지 않습니다. 이러면 좀 역효과인가요, 오히려? 생각보다는 잡담을 즐기지 않고 수업 내용에 그냥 집중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저랑 많은 문제를 풀게 돼요.
다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소재에 대해서 체화하고 나면 나중에는 관련 소재가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내용 나오겠지 뭐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장담할게요. 논리에서는 단문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문 그리고 멀티플 링크라고 하는 다중빈칸 문제까지도 같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9월 12월입니다. 2단계에서는 파이널이고요. 편입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때 배웠던 이론이 정말로 효과가 있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편입 실제 기출문제만 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에는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 등에서 발췌한 자작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파이널 랜딩 때 이 수업을 자작 문제를 푸는 이유는 9월, 12월쯤 되면은 1년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편입에서는 이런 게 나올 만하겠다라는 걸 선별해서 아무거나 낼 수는 없잖아요. 선별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당연히 해설지까지도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미 소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을 완벽하게 맞춘다라는 것보다는 관련 소재를 먼저 접해서 친숙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드리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월, 12월 파이널을 저랑 마무리를 짓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저런 단계로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첫 번째, 상호간 존중을 보이는 것.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엄청난 리스펙으로 마주할 겁니다. 왜냐면 이라는 제도를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엄청난 용기거든요. 용기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존중을 보일 것이고, 두 번째, 생각보다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어떤 죄책감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대들이 당당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험 수능도 좀 망쳤고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만 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기 위해 여기 용기를 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랑 공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열심히 죽도록보다는 덤덤히 꾸준하게. 제가 이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 학생 너무 좋아해요.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 멋지죠.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기식 공부 이런 것보다는 덤덤하고 간소하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것, 이걸 저는 가장 먼저 약속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것. 종종 편입 공부,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소재는 그냥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를 탓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저렇게 어렵게 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소재를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마음이 필요해요. 원래 공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이거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합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예습과 복습을 통해 선생님과 끊임없이 갈등할 것. 여기서 갈등한다는 건 당연히 저랑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예습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나는 이걸 중점으로 풀고 싶어 라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하는 수업을 들어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중점 같은데 왜 이걸 중점으로 설명하시지? 궁금하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냥 쌤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쌤 이건 안 됩니까? 라고 저랑 적극적으로 수업적인 갈등을 하는 걸 부탁드릴게요. 대충 그렇대 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이 여러 번 갈등하고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언제든지 저는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예습 복습을 통해서 저랑 건전한 갈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5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We always win or we learn. 우리는 늘 승리하거나 배운다. 자, 편입을 지금 마음먹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미 그 이상은 많은 실패를 겪었을 겁니다. 수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편입을 마음 먹으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배운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를 배웠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받을 때는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린 늘 승리해왔고 그 다음에 뭐 안 됐어? 그거 그냥 배운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수업 소개 영상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랑 수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김한결이었고요. 다시 한번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